수동태 되시겠습니다. 위에 딱 적고 들어갈게요. 입장 차이다라고 동그라미 딱 치면 되겠다. 능동태와 수동태란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그 동작을 당하느냐 안 그러면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보여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마이크를 쓰죠. 근데 마이크 입장에서는 이용을 당했겠죠. 제가 시간을 세어보니까 15,000시간이더라고요. 마이크 이거 쓴 거 시간. 마이크 입장도 이제 들어봐야 돼요. 맞죠?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얘가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15,000시간. 강사 처음 했을 때부터 이 마이크로 했거든요. 보통 다른 쌤들은 막 마이크 고장 나던데 얘는 고장도 안 돼. 어림없지. 은퇴 어림없지. 같이 은퇴할 거예요. 듣고 있니? 근데 이 친구는 제 입장에서는 쓰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이용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동태는 그 동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원래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였던 놈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수동태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은 닫혔다. 존으로부터. 이게 바로 수동태의 모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수동태일 때는 BPP, 비동사랑 PP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두 덩어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수동태일 때는 기본 두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수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잘 들으세요. 자, 동사 중에서 능동태이긴 한데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불렀어요? 타동사라고 불렀어요?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애초에 이 작업이 불가능해요. 수동태로 못 만듭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셔야 해. 좋았다. 오른쪽.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기초적으로 푸시려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라고 잡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잡으면 돼요. 그게 시작이고 또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까지 구별을 해야지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가 있겠죠. 1번, 2번 문제를 저랑 푼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지금 book이 목적어입니다. book이 뭐라고요? 목적어. 이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태를 써야 돼요? 수동태를 써야 돼요? 능동태요. 잘했어요. 2번.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byme이라는 전명구가 나왔어요. 전명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태로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 돼? 수동태. 근데 만약에 여기 동사가 자동사라면 전명구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자동사가 아니라면 능동태로는 못 쓴다라는 겁니다. 별표 감정동사. 무슨 동사? 감정동사. 감정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체국 택배가 왔대요. 집에. 내가 뭐 보낸 게 없는데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냉동실을 가득 채울 반찬을 보내셨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기쁩니다. 맛있거든요. 먹으면 또. 근데 또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족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반찬을 막 먹고. 근데 저한테 그 만족이라는 감정을 주는 거는 반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감정 동사의 경우는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면 수동태로 써줘야 돼요. 감정 동사의 경우 주어가 그 감정을 주면 무슨 태입니까? 맞습니다. 능동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주어의 신경을 써주세요. 뭐에 신경을 쓴다고요? 주어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movie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영화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영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을 받을까요? 줄까요? 주는 거죠. The movie fascinat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런데 이번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영화한테 감정을 줄 수 있을까요? 안 돼.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정답은 수동태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 동사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밑에 제가 팁으로 뭐라고 해놨어요? 분사에 또 나오고. 굿.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정확하게 5일 뒤에 헬게이트를 오픈을 해야 돼요. 분사라는 헬게이트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또 나와요. 왜? 여러분 잘 들어요. 수동태를 이해를 해야 과거 분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4번 현재 분사, 5번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수동태를 열심히 배워둬야 과거 분사를 잡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감정 동사의 경우 과거 분사를 쓸 때 꾸며주는 대상이 그 감정을 받으면 수동태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 감정 동사의 경우 그 대상이 감정을 줄 때는 현재 분사를 쓰는 거죠. 겁내 어렵죠. 침착하게 그냥 오늘은 수동태, 능동태만 잘 구별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꼽아드릴게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에.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단계였고 사실 이거 하려면 강남역으로 안 부르고 빨리 다들 조퇴를 시켰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제가 여기 오라고 한 이유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수동태는 BPP 형태로 동사가 구성되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부터 와요. 그게 수동태의 예외적 상황.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해커스 주교재에도 이 내용은 없어요. 부교재에만 있었거든요. 부교재에만.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어디 가서 야 수동태 뒤에 BPP 뒤에 무조건 목적어 못 오지 않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누가 주변에서 친구가 토익을 나한테 알려준대. 그럼 이런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오냐 못 오냐만 물어보면 돼요. 무조건 못 오지? 그럼 무조건 너는 가라고 얘기해주면 돼. 근데 올 수도 있을 거라면 한번 배워볼까? 라는 느낌, 이 느낌을 가지면 돼요. 보통 이걸로 끝내고 제가 조교님들이 이제 뽑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백방입니다. 백방. 네. 비동사 PP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순간 첫 번째 목적어가 길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의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능동태의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목적어가 엄청 길다라고 생각해봐요. He knew, knew가 동사고 that부터 Starbucks까지가 목적어거든요. 그렇죠? 겁내기 길죠? 그럼 이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자고요. 길긴 길어도 that부터 I like Starbucks까지가 주어예요. 내가 스타벅스를 좋아한다라는 것,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수동태예요. 정석. 근데 이 꼴을 못 봐요. 왜? 첫날에 배웠잖아요. 주어 자리 겁나 긴 게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서 뭐를 끼워요 여기? 가주어 뭐? 여기 있네요. it. 가주어를 쓰거든요. 근데 가주어를 쓰는 순간 동사 뒤에 목적어처럼 보이는 게 들어가요. 수동태 뒤에. 와 이거 보세요.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나요? 원래는 이런 수동태 동사 뒤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생님 이거 목적어인가요? 아니지. 이거는 진짜 주어가 잠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짜 주어한테 밀려서 진짜 주어가 숨어 있는 거. 이게 수동태. 이 가주어가 있을 때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it입니다. 뭐라고요? it으로 시작하는 수동태를 발견하면 it으로 시작했어? 잠깐만 이거 뒤에 수동태 뒤에 목적어 붙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it입니다. it. 이게 1단계.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는 건데 사형식 동사,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애초에 두 개죠. 그럼 수동태도 두 개가 나와요. 얘의 입장, 얘의 입장. 사형식은 저 봐요. 주무시면 안 돼.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 깨어나시고. 주다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이 뒤에 있는 걸 이 앞사람한테 주거든요. Show me the money처럼. Hey, show me the money. 이런 거죠. 뒤에 있는 거 앞에 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gave가 동사고 me가 목적어고 money가 목적어예요. 지금 나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거죠. 뒤에 있는 거를. 근데 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버전의 수동태. 그 돈은요. 주다가 아니라 뭐 주어졌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돈은 주어졌습니다. 나한테. 그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는 절대 토익이 안 나와요. 왜? 너무 쉽잖아요. 수동태 다음에 전명구 오는 거 너무 뻔하잖아. 2번으로 내요. 2번으로. 얘들 열받게. 미라는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받아진 겁니다. 돈을요. 이보세요. 목적어 나오잖아. 이게 지금 2번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원래 이렇게 BPP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죠. 근데 목적어가 온다라니까. 왜? 이게 사형식 동사 출신이니까. 몇 형식 동사니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사예요. 사. 사형식 동사일 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인즉슨 사형식 동사를 알아야 한다. 사형식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니까. 주다의 반대는 뭐예요? 받다. 받다라는 동사가 되면 뒤에 목적어를 한 개 취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나중에 과거 분사가 돼도 뒤에 목적어를 끼울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가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일 때 말하는 겁니다. 몇 형식일 때요? 5형식일 때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가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잘 봐요. 잭이 색칠했어요. 나의 집을 파란색으로. 고마운 친구네요. 자, 그런데 바꿔볼까요? 내 집 입장에서는 색칠 당했어요. 어떻게? 파란색으로. 이것이 바로 수동태 뒤에 목적격 보어가 붙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수동태 뒤에 목적격 보어가 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수동태 뒤에 다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호 자리 들어가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까지. 이게 BPP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니까. 언제? 5형식일 때. 몇 형식일 때? 5형식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3개예요. it, 사, 오. it사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it사오. 왜? it, 사, 오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붙일 수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it사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는지 못했는지 바로 확인해야지. 오른쪽에 1번, 3번, 5번 풀어보세요. 화이팅! 1단계입니다. 좋아요. 30초 남았으니까 마지막 문제 풀어봐요. 5번. 가보실까요? 1번. 와우 와우 와우. 지금 여기 비동사가 튀어나와 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앞쪽에 must 여기까지가 주어겠는데 오, 주어가 겁내 길죠. 근데 제가 말했죠. 수일치 할 때 조심하라고 했죠. 요거는 그냥 수식 어구니까 버리세요. 형용사처럼 버리세요. Young entrepreneurs.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젊은 사업가들이라는 거겠죠.
젊은 사업가들이 주어입니다. 그쵸? 젊은 사업가들은요, must not be,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비동사 다음에 appointment라는 명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사업가들이 실망 그 자체가 돼요. 말이 됩니까? 사업가야 너 실망이지. 혼나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내가 disappointing을 넣는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실망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감정 동사는 이 사람들이 실망을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가 튀어나와줘야 돼요. disappointed. 해석을 하면 젊은 사업가분들은 실망을 해서는 안 돼. 만약에 그들의 매출이 처음에 조금 저조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5번 바로 갈게요. 5번에 이 정도는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700점, 800점을 첫 토익에 뽑을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suggest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suggest. 그리고 위에 주요 명제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는다고요? 이거 혹시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주요 명제? 무슨 뜻이에요? 주요 명제 나오면 뒤에 뭐 붙어요? 그거지, should. 주장, 요청, 명령, 제한 동사가 나오면 뒤에 따라 나오는 대절에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should. 오케이, should. 그러면 보기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게 A 지우고 D 지울 수 있겠죠. B 아니면 C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B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B를 고르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를 가서 5월에 300만 원씩 내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그럴 거면 회사 안 가고 말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나중에 취업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와, 좋습니다. 돈을 내고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후보자들이잖아, 후보자들. 구직자들이잖아. 구직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회사는 가지 마세요. 돈을 받아야 되죠. 정답은 C입니다. 문제점이 선생님, 수동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붙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왜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형식이니까. 그 느낌. 아까 우리 있사오, 목적어 있사오 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있사오 이렇게. 사형식일 때는 수동태일 때 목적어 붙을 수 있습니다. 되었나요? 이게 지금 offer가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제공 받아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눈뼈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뒤로. 이래서 수동태는 보통 by랑 자주 쓰여서 저는 보통 제일 처음에 수바이라고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준다고요? 수동태는 by다 라고 많이 알려주는데 이게 너무 뻔하죠. 토익은 또 뻔한 걸 안 좋아하죠. by가 아니라 나머지 수동태의 전치사 같이 쓰는 게 있죠. engaged in, 어디에 관련이 되어지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뭐 참여하고 있거나 이럴 때 말할 때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이라는 표현을 쓰죠. He was involved in this decision. 그가 이 결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관련되었고 to는 뭐냐? 그쪽 방향으로 노출되거나 그쪽으로 헌신하거나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 여러분 문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걸? to 부정사. 뭐라고요?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뭐 써요? 동사 원형. 여기다 갖다 붙이면 틀려요. 왜? 이건 전치사거든요. 와, 무섭다 무서워. 왜? 일단 to만 봤다 하면 to 부정사라고 동사 원형을 때려 넣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때려 맞습니다. 점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표현들은 뒤에 동명사와 명사를 쓰는 걸로 유명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로 쓰였구나 라고 외우셔야 돼요. 회사에 헌신하다, 어디 태양에 노출되다 이런 것들,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뭐 코로나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to 다음에는 동명사나 명사를 쓰죠. 근데 너무나 열받게도 5분 뒤에 to 부정사를 뒤에 붙이는 걸 배울 거예요. 일단 얘들은 동명사나 명사와 다르는 표현들. 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무언가 가리키면서 놀랄 때 많이 쓰더라고요. 시동태 할 때. surprised at the price, shocked at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쓰죠.
with 같은 경우는 무엇과 함께 있을 때 많이 써요. 우리의 얼굴은 지금 뭐로 덮여 있나요? 마스크예요. My face is covered with a mask 라는 표현. 그것과 함께 직면하고 있을 때 with, 기뻐, 함께 갖추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with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by예요. 압도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in, to, at, with처럼 이러한 특정한 전치사를 쓰는 순간이 있다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선생님 여기에 to 쓸 자리에 by를 쓰면 틀려요? 틀리지. 시험장에서는. 이게 토익이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뒤로 나왔다. 자,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표현들이 여기 있네요. 이게 뭐냐? 여러분 원래 5형식이었던 문장을 떠올리세요. 몇 형식이었다고요? 원래 5형식이었던 문장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뒤에 목적격 보호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걸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투부. 그때 투부정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문장 구조가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BPP가 되며 목적격 보호가 뒤에 투부정사로 달라붙는 거죠. 요렇게. 이게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이 5형식의 수동태 표현들이 입에 쫙쫙 감기거든요. 보면 be asked to, 투부정사. 주어가 이거 하도록 요청받다라는 표현. be allowed to, 뭐 하도록 허가받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럼 원래 이런 동사들은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허가를 해주거나 시키거나 조언하거나 이렇게 명령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동사들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만났을 때는 원래 이 문장은 예를 들면 여기 ask라는 동사는요, 원래는 주어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목적어한테 to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 야, 커피 좀 사주겠니? I ask you to buy some coffee for me.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BPP 형태가 되었고 뒤에 to 부정사가 완성이 된 거겠죠. 몇 가지 표현들을 볼게요. be requested to. 이런 표현들은 파트 7에서 무조건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나오거든요. be permitted to. 뭐뭐 하도록 허가받다. 이거 우리 단어 시험 칠 때도 나오거든요. 참가자들의 얼굴을 보도록 허가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 entitled to. 요거는 파트 6 할 때 또 야무지게 또 자주 나오죠. reminded to. 뭐뭐 하도록 이야기를 듣다. 뭐뭐 하라고 조언을 듣다라는 거고요. be prepared to. 할 준비가 되고 encouraged to. 권장받고 supposed to 자주 나오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 되었나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암기 외워주셔야 되고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온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즐겁게 오른쪽에 있는 1번, 3번 정도 풀어볼래요? 1번, 3번 화이팅! 2단계니까 집중해서 되었나요? 1번 정답 뭐예요? 1번 정답 뭐예요? 아직 풀고 있어요. 1번 정답. 여러분들 잘 봐요. The new game, 해킹 체킹. 해킹 체킹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겠죠. 출시를 한 게 아니라 얘들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태가 필요해요? 수동태, 단수, be. was released. 출시되었다. 그럼 봐요. 많은 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온라인 대화에 한 이후로 그 게임이 릴리즈드 되었 이후로 3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Call Greg Restaurant예요. 맞죠? Call Greg Restaurant. 이게 주어고 뒤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Backlash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 Backlash, 역풍. 고객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거예요. 불매운동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불매운동을.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로 be faced with라고 배웠는데 지금 with가 없으니까 A는 탈락이죠. 정답은 C예요. face라는 동사는 이렇게 수동태로도 쓰여도 마주하다라는 표현이고 그냥 능동태로 쓰여도 직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려면 be faced with라고 쓰고 능동태로 쓰려면 그냥 face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들 힘드신가 보네. 자, 뒤로 넘겨서 정리. 동사 문제 푸는 요령 잘 기억해요. 항상 수동태, 능동태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 왜? 수태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면서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물어보면서 시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PP 형태를 가지고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어요. 수동태일 때는.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it, 사, 오 목적어 it, 사, 오 it, 사형식, 오형식이 발견되면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치사 by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in, to, at, with, of 등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문제 좀 풀만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문제를 풀도록 시킬게요. 3단계예요. 이거 맞춰봐요. 1번이랑 3번이에요. 둘 다 푸는데 1분 줄게요. 화이팅! 오호, 다 푸신 것 같은데요. 볼까요? 1번 1번을 보시면요, 잘 봐요. 동사를 찾았는데 뒤에 있네요. are wearing. 이게 동사야? 동사인데요, 쌤? 주어 동사가 있는데 지금 얘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타동사하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wear는 옷을 뭐 입는 거잖아. 뭐 입는 게 있어야지.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관계대명사니까요.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이 즉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셔츠를 꾸며주는 상황인 겁니다. 뭐선 셔츠냐? 그들이 입고 있는 셔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동사가 한 개 더 나와야 돼요. 왜? 지금 that이라는 숨겨진 접속사와 함께 여기 나온 동사가 있고 또 다른 동사가 이쪽 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수태시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단수 복수를 맞추려면 앞에 있는 쓰잘데기 없는 거품들을 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providing assistant라는 게 무슨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 제가 말했죠. 현재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제공을 하는, 도움을 제공을 하는 자원봉사자들. 언제? During the firework festival. 전명구 수식어. 즉 여러분들은 볼룬티어에다가 단수 복수를 맞춰주면 돼요.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volunteers. 자 그럼 복수 정답을 고르려고 했더니 A, B, C, D가 싹 다 정답이 되네. 이땐 태로 넘어가야죠. 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뒤를 보니까 목적어 없죠? 그럼 무슨 태가 나와야 돼? 수동태. 보기 중에 수동태 한 개밖에 안 보이네. 정답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C. 해석을 하면 축제 기간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구별되어져요. 그들이 입고 있는 녹색 셔츠로 깔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파트 7에서 지금처럼 구조 분석 1도 안 하고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파트 7을 잘 풀려면 이 정도 문장은 지금 제가 해드린 구조 분석 따위는 없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자원봉사자들 제공하네, 축제 기간에 구별되네, 녹색 셔츠, 그들이 입고 있는 거 다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3번은 살짝 복병이었어요. 왜 복병이냐? 이 장소에 여러분들께서 동사를 넣으려고 했더니 뒤에 accountable. 아무리 봐도 이거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쌤, 동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는 비동사, 보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지금 이 문장 구조를 풀려면 여러분들께서 hold라는 동사를 아셔야 합니다. hold라는 동사는 주어가 이 목적어라는 놈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다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쓰거든요. 주어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for 이하에 대해서 이 목적어한테. 이게 오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hold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능동태로 바뀌었었을 겁니다. 원래 이 문장의 주어는 library였을 거예요. 도서관 측이 patron이 뭐냐면 이용객이죠. 이용객들한테 어떤 이용객들이냐? 이 이용객들이겠죠. 그의 책들을 그들의 책을 잃어버린 그런 이용객들한테 accountable for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돈 내 이렇게. 이게 원래 능동태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로 바뀌면서 수동태는 제가 말했죠.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목적어인 library patron 도서관 이용객들은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받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hold의 수동태인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are held가 BPP 형태로 C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려면 hold라는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겠죠.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나요? 여기 이제 3단계 살짝 어렵긴 했다, 그렇죠? 살짝 어렵긴 했는데 이 정도 문제는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한 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은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대명사? 지시 대명사 문제겠죠? living cost, 생활비라고 보면 됩니다. in Seoul. 서울에 사는 생활비는요, 훨씬 더 높아요. 시흥에 사는 생활비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생활비를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living cost가 지금 명사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그럼 이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럼 복수의 그것들을 가리키는 건 뭐가 나와야 돼? 도즈가 나와야지 그걸 가리킬 수 있다는 거겠죠. 지시됩니다. 고생했어요.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쭉쭉 풀어보시고 지금부터 데일리 챌린지 9 한번 풀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세요. 화이팅! 페이지 잘 보시고요. 단어 페이지 1분 지났고 일 분 남았어요.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익이라는 이 시험의 특징은 편들기를 안 해요. 편들기를 안 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항상 객관적이고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1번 같은 경우를 봐요. 해석은 제가 할 테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무엇이네요. 맞죠? 무엇? 커피숍들의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커피숍들의 무엇이 어렵게 만든대요. 이시 뭔데? 아, 가목적어구나. 성공하는 것. 새로운 카페들이 성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커피 전문점들의 무엇이 새로운 카페가 들어와서 성공하는 걸 어렵게 할까? 이거 정답을 D로 고르신 분들은 아직 토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한데 coordination이라고 말하면 이 친구들이 협력 같은 느낌이 들죠. 협조. 근데 그러면 카르텔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뭐냐면 가격 담합. 새로운 거 들어오면 막아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 토익에서 어두운 얘기가 나오는 거 들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지금 코로나가 나온 지 2년이 다 됐는데 토익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잘못하면 이쪽으로 막 휘말리니까 이런 좀 막 논란이 휘말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내요. 토익 시험장에서. 정답은 concentration이 정답이에요. 집중되어 있음. 밀집.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는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도 concentration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반을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에 조금 더 밀집되어 있잖아요. 맞죠? The concentration of students in the classroom is on the right.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다. 이런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 제가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부산 마라톤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동태네요. Be prepared. 준비되어줘야 돼요. 뭐 하도록? 강한 열과 강한 바람을 마라톤 코스 속에서 어떻게 할 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열과 바람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죠. 버티다. 정답은요? A.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석을 다 해드렸는데도 정답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보기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겠죠. endure. 기억을 하세요. 뭐 지속하다, 시작하다, 압력을 주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버티다라는 게 ensure가 나와야 돼. endure가 나와요. endure. 버티다. 3번 같은 경우 Genetic Research Team. Genetic Research Team은 유전자 연구 결과 팀이겠죠. 받았습니다. 상을. 그럼 선생님 감사한 상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죠. 상은 전부 다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한 상이고 뒤에 또 제너러스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니거든. 감사한데 관대한 돈을 줬다. 이건 안 통하고요. 유명하고 이름 있는 프레스티지어스한 상을 받아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이 자금도 받았다라는 게 표현이겠죠. 많은 자금도 받은 거죠. 기금. 4번. 터미널에 있는 티켓 카운터들은요. 바뀔 거래요. 뭘로 바뀌냐면 수동태네요. ATM 기계로 바뀔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에요. 여기 터미널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비극이죠. 그래서 누가 정답을 tragically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안 돼. 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희극이거든요. 좋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다 자르고 기계 세운다. 이거. 그러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거든요. 토익은. 그래서 팩트만. 점차 바뀐다. 근데 나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뉘앙스로 토익을 쳐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갑시다. 4번 같은 경우 distinguished. 자, 부티크라는 여러분 그 상점이 distinguished가 어떤 거냐면 이게 유명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구별되는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저명한, 잘 알려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include 포함하고 있죠. celebrities. 여러분들 그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 인스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popular athlete. 유명한 또 뭐 인기 있는 운동 선수. financial leader까지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고객으로 가지고 있겠죠. 정답은 B입니다. 클라이언트랑 똑같아요. 클라이엔텔레나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텔레 클라이언트 똑같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텔레는 조금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B. 6번 같은 경우는
리처드라는 사람이 met이 뭐냐면 마감 기한을 맞추다라는 거예요. met the deadline. 근데 뒤를 보니까 때문에 그의 스케줄이 바빴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맞췄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상하죠. 잘 못 맞췄겠죠. 겨우 맞췄거나. 정답은요. barely. 가까스로 뭐뭐 하다, 거의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자, 그 다음에 7, 8, 9, 10 4개 남았어요. 힘내봐요. 책이에요. 책. 원 챕터예요. 여러분 책에 챕터가 많죠. 우리 챕터 20개 있잖아. 책이랑 챕터랑 잘 어울리는 동사는 빼먹다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omit. 제외하다, 빠뜨리다. 8번에 여러분 지금 that 뒤에 비동사 와 있는 거 보여요? that 뒤에 왜 비동사가 왔을까요? 동사 원형으로. 뭐가 숨어 있을까? should가 숨어 있겠지. should가 왜 숨어 있을까? 형용사 뭐가 와야 될까? 중요한. 보기 중에 정답은 E. imperative. 긴급한, 중요한. 9번.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밀성. 정답은 B. 자, 고객 정보 기밀을 유지하니까. 10번. 컨트랙트가 3월 31일에 만료되는 게 일반적이죠. 정답은 expires. 끝. 우리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힘들었죠? 여러분들 오늘 수동태 배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들겠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수동태 뒤에 원래 목적어 와요 못 와요? 못 오는데 올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it, 4, 5. 오늘 수업 끝이에요. 고생했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